안녕. 자, 오늘 고려 역사 2를 해볼 텐데요. 아까 아니라 어제쯤? 언젠가 고려 역사 1 찍었었는데 친구들 다 그거 보고 왔나요? 그거를 봐야 오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난번에는 약간 태조의 업적을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태조 다음에 태해, 정광 이 순서로 가는 해종, 정종, 그 다음에 광종의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목차는 일단 해종, 정종의 업적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종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해종, 정종은 이 왕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광종에 비해서 굉장히 업적이 적어서 두 분을 함께 묶어놓았고요. 그다음에 광종 이분은 굉장히 한 일이 많아요. 보보경심녀라는 드라마에서 그 이준기로 나온 분도 있는 분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. 그렇지만 광자가 이제 미칠 광이냐 빛광이냐 이렇게 막 그 논란이 있을 정도로 피해 군주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분이니까. 근데 오늘은 업적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더 궁금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도록 해요. 네, 그래서 해종, 정종의 업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해종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딱히 업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과 관련되었던 사건 같은 거를 좀 가져왔어요. 그래서 왕규라는 이제 그 친척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된 그 음모 사건을 펼쳤어요. 왜냐면 이분은 자신의 그 조카였던 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해종이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자신의 동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이분을 독살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. 그렇지만 계속 이런 음모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겠죠. 그 다음에 다음 왕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막 혼란스러웠고 또 누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웠겠죠? 근데 결국에 심리자는 이 정종이라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 정종은 또 무슨 업적이 있냐면 업적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서경천도를 굉장히 서둘렀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서경천도라는 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긴다,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 이런 건데 이 서경천도를 통해서 귀족들, 호족들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종은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경천도를 서둘렀습니다. 그렇지만 호족들의 엄청난 반발과 그런 싸움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소, 즉 광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망의 광종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요? 이 광종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틀이 다 어떠하였냐면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광종 같은 경우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막 호족들이 견제하고 이런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펼치진 않았지만 한 7년 정도의 뒤에서 물러서서 좀 책 읽고 사냥하고 이런 좀 평화로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개혁엔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입니다.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해서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대했는데요. 이 노비안건법이 뭐냐면 노비를 안검하다 이런 뜻인데 그 혼란기에 앞에 막 왕자들이 싸우고 이랬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혼란기에 그 실수로 이제 노비가 된 혹은 양반들의 뭔가 횡포 같은 걸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. 그래서 민생 안정도 됐을 거고 당연히 귀족들의 세력도 약화가 됐겠죠.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이 과거제를 유학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선발을 해서 왕의 곁에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귀족들의 뭔가 음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의 비리와 함께 그 등용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죠. 그래서 이 과거제 실시 노비안건법 실시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. 그 다음에 황제를 칭하다. 그러니까 황제를 칭한다는 것은 뭐라 해야 돼? 이게 원래 옛날에는 중국이 짱이었잖아요. 근데 이 중국이 황제를 칭해서 우리는 항상 왕의 칭호를 썼었는데 황제를 칭했다는 건 우리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개경을 황도라고 불렀고요. 그다음에 광덕, 중풍 등 독자적 연호. 제가 태조편에서 연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. 그래서 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것 또한 독자성과 자주성을 표현을 해서 고려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다, 우린 짱이다 이런 것을 표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해종, 정종, 광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들어줘서 고마워요, 친구들. 안녕. 나 이거 다